자, 그러면 다음 내용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로 간단하게 로또 번호를 추천해주는, 그냥 랜덤으로 돌리는 거지만 추천해주는 그런 앱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엑스포 이닛 해가지고 프로젝트를 하나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VS 코드에서 열어주시고, 저는 VS 코드 안쪽에 있는 터미널에서 작성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 이번에도 블랭크로 작성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도 블랭크로 작성을 했고, 얀 스타트를 해서 이걸 이제 시뮬레이터 쪽에서 확인을 하면은요, 자, 시뮬레이터 쪽에서 확인을 하면은 여기 이제 그냥 기본 메시지가 하나가 나올 텐데, 처음 앱 만들었을 때 나오는 그 메시지가 나오고, 저희는 아까랑 마찬가지로 app.js를 수정을 해서 내용을 업데이트를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제가 이거는 좀 큰 화면에서 이쪽에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이제 이 설치된 디렉토리 안에서요, 지금 여기 이제 app.js가 있고 패키지 JSON이 있고 이 위치요. 이 위치에서 저희가 npm에서 패키지 하나를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yan add 글로벌 없이 그냥 add요. 그래서 언더스코어라는 패키지를 하나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추가를 하고서, 자, 이쪽에서 확인을 해보면은 패키지 JSON 안쪽에 이렇게 언더스코어라는 이런 npm 라이브러리가 하나가 추가가 된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yan add 언더스코어 하셔가지고 여기 패키지 JSON에 언더스코어가 추가가 됐으면은 설치가 잘 된 거고요. 패키지 JSON에 언더스코어를 확인할 수가 없다 그러면은 자기가 뭔가 다른 위치에, 그 위치가 아니고 뭐 다른 경로상에 언더스코어를 추가를 하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설치하기 전에 경로를 잘 확인을 하고서 설치를 하시고요. 자, 언더스코어는 어디다 쓸 거냐면은요, 자, 일단 기본 틀은 엄청 간단하니까 그 작성을 다 해놓고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언더스코어를 이렇게 임포트를 시켜 놓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 자, 일단 수동으로 한 10까지만 번호를, 실제로는 45까지 다 넣어야 되겠지만 딱 10까지만 이렇게 넣어 놔 볼게요. 이렇게 넣어 가지고,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이제 실제 앱 실행하는 이 함수형 컴포넌트 함수 안쪽에서 자, 이 언더스코어에 셔플이라는 함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언더스코어의 셔플을 이용을 해서 1부터 10까지 있는 거를 랜덤으로 섞어서 집어넣고, 그런 다음에 앞에서부터 6개까지만 잘라서, 그래서 여기에 실제 텍스트 안쪽에다가 리절트에
리절트에 join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작성을 해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본 틀은 이제 다 됩니다. 작성을 해서 잠시 앱 돌아가는 거를 확인을 시켜드리면, 뭐 내가 그래서 껐네. 자, 여기에 이제 랜덤하게 6개의 숫자가 지금 너무 따닥따닥 붙어서 여기 공백 문자 하나만 넣을게요. 자, 이렇게 하면 6개의 숫자가 랜덤하게 나오는 이런 것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 한 거랑 별로 차이는 없지만은, 자, 외부 라이브러리를 하나 추가를 했죠. 언더스코어라고.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는 저희가 자바스크립트를 이용을 할 때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많은 라이브러리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AJAX 통신을 하기 위한 뭐 엑시오스라든가, 뭐 이런 데이터 핸들링을 하기 위한 언더스코어라든가, 나는 언더스코어보다 로데시를 좋아하니까 로데시를 쓰겠다라든가, 뭐 그런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들이 있는데, 자, 이 어떤 그 데이터들을 핸들링 하는 데 있어서 딱히 뭐, 리액트 네이티브에서는 리액트 네이티브에 최적화되어 있는 무언가가 있지 않나요? 라는 그런 고민을 굳이 하지 않고, 여기에서 npm 생태계에 풍부하게 있는 라이브러리들을 얼마든지 추가를 해다가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다만 예를 들면은 뭐 jQuery라든가 뭐 그런 거는 그 딱 자바스크립트에서도 윈도우랑 도큐먼트에 관련된 것들을 다루는 이제 그런 좀 특화되어 있는 그런 라이브러리잖아요. 근데 리액트 네이티브에서는 뷰가 앱뷰가 아니니까 윈도우도 없고 도큐먼트도 없어요. 그래서 윈도우나 도큐먼트를 다루는 것들은 쓸 수가 없겠지만, 예를 들면 언더스코어는 그런 거랑 상관없이 그냥 배열이나 오브젝트를 다루는 라이브러리죠. 엑시오스도 딱히 그런 그 윈도우나 도큐먼트에 대한 디펜던시 없이 그냥 기본 그 자바스크립트로 그 AJAX 통신을 하는, 자, 그런 라이브러리들인데, 아무튼 그래서 그런 라이브러리들은 얼마든지 다 가져다가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걸 이용을 해서 실제 사용을 하는 방법도 우리가 셔플이라든가 아니면 배열의 랭스에다가 값을 할당을 해가지고 배열의 개수를 자른다든가, 아니면은 그 배열을 join 함수 이용을 해가지고 배열을 스트링으로 변환을 시켜서 사용을 한다든가, 뭐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자바스크립트에서 사용하던 그 패턴 그대로 이용을 하면서 이 화면을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JSX 안에서 이 중괄호를 이용을 해가지고 표현을 할 때에는 이 중괄호 안에, 이 중괄호 안쪽에 어떤 그냥 뭐 단순 데이터라든가 뭐 숫자, 문자 뭐 그런 것들, 아니면은 뭐 그게 이제 할당되어 있는 변수 같은 것들, 그런 거를 이 안쪽에다가 출력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위에서 조인을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바로 변수만 출력을 해도 되지만, 단순 조인 출력 같은 경우에는 따로 변수 할당하지 않고도 이렇게 출력해도 그렇게 크게 코드가 복잡하지 않을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출력을 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확인이 다 되셨나요? 뭐 딱히 지금 여기까지 실행하는데 문제가 생기신 분들은 없죠?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숫자를 좀 다시 모개로 늘리고 뭐 그런 몇몇 가지 작업들을 좀 추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거를 45개를 추가를 하는데, 어차피 우리가 언더스코어를 추가를 해놨으니까요. 언더스코어를 추가를 해놨으니 여기에 이거를, 자, 언더스코어에 times라는 함수가 있어서 총 45번 동안 이제 45번 반복 실행을 시키겠다, 이런 반복 실행에 대한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 자, 넘버스에다가, 자, 이 times 같은 경우에는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자, n 플러스 1로 해가지고 푸시를 시키게끔 하면은 이제 1부터 45까지 쭉 반복해서 자동으로 값이 들어갈 거고요. 밑에 로직은 더 바꿀 게 없습니다. 아무튼 45개 생기면은 셔플로 섞어가지고 그 중에 6개만 잘라다가 화면에 표시를 할 거니까요. 이렇게 만드시면
제가 저장을 안 했네요. 자, 이렇게 만드시면 좀 더 넓은 1부터 45 사이에 있는 숫자 6개를 랜덤하게 추출을 해서 화면에 출력을 하게 됩니다. 조보법 N 화살표 넘버 푸시가 어떻게 이해되나요? 좀 그렇게 직관적으로 나오지 않는. 뭐 이거를 사실 화살표 함수 같은 경우 화살표 함수를 풀어서 써보시는 게 제일 낫기는 한데요. 저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여러 걸로 표시가 된다면 여기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들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함수를 한 줄로 작성을 한 거고, 그냥 일반 함수로 하자면은 이렇게 되겠죠. 잠시만요. 요 밑에 코드들이 있으니까 이건 잠깐 지워 놓을게요. 그래서 특히 화살표 함수는 이제 저런 식으로 한 줄로 축약돼서 쓸 때에는 화살표 함수 한 막 2개, 3개 많으면 한 4, 5개까지가 한 줄 안에 쭉 막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것 때문에 아무튼 처음 볼 때는 되게 막 당황스럽게 만드는 그런 경우들이 있고, 지금 또 이게 얘는 단순히 축약을 시키면서 리턴을 시키지는 않았는데, 근데 이제 막 3개, 4개 이렇게 막 되는 경우에는 이제 제일 안쪽에 있는 화살표 함수부터 계속 이제 리턴되는 거를 막 받아서 처리가 되는 그런 거라서 사실 저는 화살표 함수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제 다른 쪽 언어 쓰시다가 하시는 분들은 화살표 함수가 그 콜백 지역 만들어지는 것만큼 싫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뭐 이해는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다가 저희가 한 가지를 더 추가를 해가지고요. 지금은 저희가 앞에서 만들었던 앱도 그렇고 현재 번호를 추천하는 것도 그렇고, 이게 실제적으로는 앱이 처음 실행됐을 때 어떤 만들어진 결과가 한 번 출력이 되고 그 이후로는 변경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앱상에 새로 고침 기능이 있으니까 앱을 새로 고침해서 마치 재실행을 한 것 같은 환경을 만들면서 할 수 있지만, 사실 뭐 이 앱이 이렇게 만든 앱은 사실 심사가 나지도 않겠지만, 심사가 나서 실제 이제 앱이 올라간다고 하면은 이거를 갱신할 수 있는 방법은 앱을 종료를 시키고 다시 실행을 시키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실행 이후에 업데이트 하는 거에 대한 내용들은 작성이 되지가 않았고 현재 고려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상태인데, 자,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갱신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앱을 실행을 한 다음에 종료하고 다시 켜지 않더라도 갱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그 상태, 스테이트라는 그런 것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이제 뭐 찾아보면은 뭐 리액트에서는 뭐 프롭스와 스테이트가 있고 뭐 중요하고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설명들이 나와 있는데, 뭐 그 잘 돼 있는 설명들을 이제 보시면은 좋긴 하겠지만, 일단 제일 처음 스테이트라는 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접근할 때에는 딱 지금 이 상태의 앱을 생각을 하시고서 이 앱이 실행된 이후에 뭐 예를 들면은 뭐 사용자가 버튼을 클릭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자동으로 뭐 한 5분 정도 있으면 자동으로 바뀐다든가, 뭐 어떠한 조건들이 있든지 간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게 변경이 된다. 상태가 바뀌게 된다. 그래서 무언가가 바뀌기 위한 업데이트에 대한 요소들이 있을 때는 항상 이 스테이트라는 것을 기준으로 화면 갱신이나 그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일단은 저희가 지금 작성하는 거에 문서 만들어 놓은 것 중에서 여기에 자, use state라는 이 부분에 설명들이 나와 있는데요. 근데 이거는 제가 참고 삼아 읽어 보시라고 이제 넣어 놓은 거고, 실제 작성을 저희가 지금 이거 만든 거를 그대로 내용들을 좀 추가를 해서 일단 버튼 추가를 해가지고 갱신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위에 이제 임포트 리액트 네이티브 컴포넌트 임포트 하는 것 중에서 버튼을 하나를 임포트를 해가지고요. 이 텍스트 아래쪽에, 자, 이 텍스트 아래쪽에 버튼을 이렇게 추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은요, 이 안에 뭐 자식 컴포넌트로 뭘 넣고 어쩌고저쩌고 할 수가 없고, 이 기본 버튼은 이미지를 넣거나 뭐 디자인을 꾸미거나 뭐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정말 시스템 기본 버튼만 출력을 하는 용도로 써요. 디자인적으로 커스텀된 거를 쓰려면은 버튼이 아닌 다른 거를 이용을 하셔야 되고, 일단 지금 버튼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타이틀 해가지고 다시 생성 같은 이런 텍스트랑 온프레스라는 이벤트 같은 것들을 요 두 가지를 필수로 입력을 해야 되고, 현재 클릭했을 때 뭘 할지에 대한 것들은 아직 정확하게 계획이 없으니까 그냥 빈 익명 함수, 빈 화살표 함수 하나만 이렇게 넣어 놓고 저게 화면에 그려지는 것까지만 좀 이렇게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다시 생성이라는 이런 버튼이 만들어져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클릭을 하면 뭔가 클릭되는 효과까지는 있는데 실제로 온프레스 안에서 아무것도 동작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동작은 안 될 거예요. 근데 동작 확인을 좀 하고 싶으니까 자바스크립트 기본 함수 이용을 해가지고 다시 생성이라고 얼럿만 좀 출력을 하게 해놓으면은 이렇게 얼럿 뜨는 것까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이 상태로 만들어 놓고 계속해서 기능을 좀 추가를 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온프레스 같은 이벤트 안에는 지금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딱 블록으로 지정된 부분이 저게 이제 그 화살표 함수이고, 짧게 축약식으로 표현된 화살표 함수이고, 저 자체가 이제 익명 함수, 저 익명 함수로 이제 저게 실행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여기에 사실은 뭐 다시 숫자가 다시 생성되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걸 하려면은 내용이 조금 더 길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여기에다가도 여러 줄로 쓸 수는 있지만 이 JSX 안에다가 막 여러 줄짜리 함수 내용을 다 구술을 해놓으면 굉장히 좀 코드가 복잡해 보일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여기에다가 자, 온프레스 핸들러라고 따로 함수를 그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하고, 그 변수 안에다가 익명 함수를 담은 다음에, 화살표 함수를 담은 다음에 실제 온프레스에다가는 그 함수만 이렇게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좀 전에 작성했던 거랑 동일한 코드죠. 단순히 위에 이제 익명 함수를 변수에 담고서 썼느냐 안 담고서 썼느냐 뭐 그거의 차이인데, 근데 대신에 이제 얘는 이렇게 이쪽에다가 여러 줄 함수로 내용을 해서 좀 내용을 좀 더 길게 기술을 해도 코드가 많이 복잡해지지 않도록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
저희가 이제 변경되는 스테이트에 대한 것들을 다루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맨 윗줄에 리액트 임포트 한 거에다가 자 use state라는 거를 하나 추가로 임포트를 해서 스테이트에 대한 부분들을 좀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테이트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이 밑에 자 밑에 이 리턴 이후로 출력하는 부분들은 다 동일하게 그대로 둘 겁니다. 위에 여기 이제 이 부분만 좀 바꿀게요. 이 부분을 좀 바꾸는데 여기에다가 자 아까 리절트는 이름 그대로 두고 여기에 send result, send result 이렇게 두 개의 값을 받는 이런 변수 선언을 해서 use state 한 다음에 이 안에다가 아까 만들었었던 shuffle 해가지고 numbers 잠깐만 이거 너무 한 줄에다가 다 넣어놓으면 좀 헷갈릴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셔플해서 돌리는 건 똑같고 랭스로 자르는 것도 똑같은데 근데 여기 use state를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여기 만들어진 이 셔플들을 이렇게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는 결과가 똑같아요. 여기까지 해가지고는 사실 다시 생성은 그냥 얼럿 하나만 있으니까 이거를 계속해서 새로 고침하면은 갱신이 될 뿐이지 다시 생성으로 뭐가 되지는 않을 텐데 이 다시 생성하는 쪽 안에다가 자 이 use state에 이제 이 두 번째로 이걸 받았던 set result를 이렇게 실행을 하면서 여기에 한 줄로 쓸게요. 만들어서 바로 6으로 잘라서 이렇게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여러 줄로 쓸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누를 때마다 계속해서 새로운 값이 생성이 되는 이런 내용들을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에 보여드리기가 되게 좀 난감한데 이렇게 하면 될까요? 유저 스테이트 함수가 어디서 적용돼요? 잠깐만요. use state 함수까지 보여드리려면은 여기 1번 라인에 리액트 임포트 한 데서 use state를 추가로 임포트를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리액트 내장 기능이에요. 자, use state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요거 작성해서 동작하는 것까지 보신 다음에 동작하는 거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자, 일단은 작성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밑에 돔 리절트 요거 하는 거는 아까 작성했던 거랑 똑같이 이 밑에는 안 바꿨기 때문에 위에만 이렇게 바꿔서 동작을 시키시면은 동작할 겁니다. 속도를 잠깐 멈춰놓고
그 저 1번 줄에 리액트가 이게 유즈 스테이트랑 다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2번 줄에는 다 한 곳에서 이제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1번 줄도 2번 줄도 다 하나에서 왔는데 왜 묶음이 저거 나눠져 있고 2번 줄은 한 묶음이죠? 일단은 저 그 중괄호로 묶이지 않은 애들은 익스포트 된 애들 중에서 익스포트 디폴트 된 애들은 중괄호를 안 쓰고요. 근데 이제 파일 하나 안에서도 디폴트로 하나만 익스포트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이제 익스포트 되는 경우에 디폴트가 아닌 애들은 중괄호를 싸서 쓰고 중괄호 안 쓴 애들은 디폴트인 애들이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또 뭐 어떻게 익스포트 하냐 뭐 그거에 따라서 좀 나눠지긴 한데 그거는 제가 지금 다 설명드리는 것보다 거기 그 MDN 쪽 링크 가시면 샘플 코드가 몇 개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사장님 저 리턴 부분 좀 보여주세요. 잠시만요. 네, 리턴 부분은 함수형 컴포넌트 쪽만 이렇게 딱 하면은 리턴 부분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스테이트 부분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스테이트 하기 위해서 여기에 제가 두 가지 정도 케이스를 더 추가를 할 건데요. 뭐 실제 이제 로또 생성하고는 상관없는 내용이 좀 들어가기는 하는데, 아무튼 뭐 이제 이해를 뭐 돕기 위해서 좀 내용을 조금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에다가 카운트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0이라고 넣어 놓고요. 그런 다음에 텍스트 컴포넌트 만들어서 여기에 카운트라고 이렇게 표시를 만약에 해 놓고, 그런 다음에 여기 버튼 만들어서 자, 타이틀 해가지고 증가라는 애를 만들어 놓고서 여기에다가
자, 이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여기 있는 변수 카운트를 증가를 시킨다. 이런 식으로 동작을 작성을 해 놓게 되면은, 자, 이렇게 봤을 때는 코드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동작을 했을 때는 이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화면상의 카운트가 갱신이 안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클릭을 해도 여기 증가가 되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저희가 디버그 모드 켜고 뭐 그런 거를 이제 안 했습니다만, 제가 여기에 이거를, 자, 이거 쓰지 마세요. 확인만 하세요. 확인만 하겠습니다. 카운트를 만약에 얼럿으로 찍잖아요. 그러면은 증가된 게 얼럿엔 찍혀요. 2로 증가됐고 3으로 증가됐고, 그러니까 이 변수 자체는 늘어났지만 뷰에 반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뷰에 반영이 된다, 새로운 값이 뷰에 반영이 된다는 거는 이제 화면이 업데이트 되는 거잖아요. 근데 리액트에서는 이 스테이트로 등록되지 않은 값들은 화면에 반영을 할 때 전혀 고려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테이트, 모든 업데이트는 이 스테이트라는 거를 통해 가지고 하게끔 되어 있어요. 자, 그래 가지고 이거를 이제 다시 작성을 한다면은, 자, 이렇게 됩니다. 카운트하고 여기에 set count라고 이름을 지어서 use state 0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여기에 이제 구조가 스테이트의 그 값 이름 업데이트 함수하고 use state에서 초기 값, 이런 형태로 이제 이게 작성이 되는데요. 자, 0을 카운트에다 기본값으로 할당을 하는 이런 거를 만드는 것이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 set count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 자, 여기 함수 내용은 이렇게 작성을 할 겁니다. 자, 이 두 번째 이거는 함수예요. set count라는 이름의 함수고, 이 안에다 업데이트 되는 값을 넣어줄 수가 있는데, 여기에 어떤 고정된 값을 업데이트를 시키려는 건 아니죠. 지금 저희는 이렇게 넣어 놓으면은 변경은 되지만 그냥 2로만 변경이 되고 증가가 되는 형태로 나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재 카운트보다 1 큰 값을 이제 셋 시켜 놓게 되면은 클릭을 할 때 이런 식으로 변경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갱신이 필요한, 화면에 뭔가 변경이 필요한 것들은 다 이렇게 그 스테이트의 형태로 관리를 해서 업데이트를 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읽기 전용인 값과 쓰기 전용인 함수가 세트로 구성이 됩니다. 반드시 세트로 구성이 돼서 얘를 바로 업데이트 시킨다 그래서 화면에 반영이 되지 않아요. 쓰기 전용인 애를 통해서만 업데이트를 시킬 수가 있고, 앞에 있는 값은 읽기 전용이고, 읽기 전용, 쓰기 전용, 이렇게 한 세트로 구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제가 하나 더 추가를 해볼게요. 제가 여기에다가 여기에 이름을 뭐라고 짓질 못하겠네. 아무튼 이렇게 온, 오프가 토글이 되는 애를 만들 건데요. 뭐 set on off라고 그러면 이름을 지어서 use state 해서 처음에 이제 펄스 이렇게 값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뭔가 전체적으로 보면 패턴이 있는데요. 앞에 스테이트 이름이 들어가면 뒤에는 set을 붙여가지고 이제 그 스테이트 업데이트 하는 이름을 지어주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사실 그냥 관례적으로 하는 거지 이름 자체는 다른 이름으로 지으셔도 돼요. 뭐 이런 식으로 토글 온오프라는 이름으로 지어가지고 이거를 그대로 쓰셔도 되고, 그래서 여기에다가 온 오프라는 걸로 텍스트 출력을 하고, 버튼은 토글이라고 만들어서 뭐 토글 온 오프라고 만들었으니 토글 온 오프로 해서 여기에다가는 기존의 온 오프 값에
반대값, 뒤집은 값을 넣게끔 만들어 주면은 될 거고, 자, true false가 여기 이제 표시가 되지는 않으니까 여기에는 사망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켜짐, 꺼짐 정도로 표시를 해 놓으면은, 자, 꺼짐이었다 누르면은 켜짐, 꺼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지금 작은데 글씨 개수가 똑같으니까 잘 안 보이시죠? 근데 그 작성하시는 화면에서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자, 이렇게 하면 오프 온 해가지고 토글이 되는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지금 맨 위에 만든 배열, 그 아래 만든 숫자, 카운트 하기 위한 숫자, 그 밑에 이제 온오프에 대한 그 부울값, 이렇게 총 3가지를 만들었는데, 이것들이 화면에 그냥 단순히 출력이 일회성으로 되는 게 아니라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면 이런 식으로 set state, use state 이용하셔가지고 앞에 읽기 전용인 state 값, 그리고 그거를 업데이트 시키기 위한 쓰기 전용의 그런 함수, 요 쌍을 이용을 해가지고 화면에 업데이트 하는 것들을 구현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거 이름은 제가 좀 일관성 있게 맞추기 위해서 다시 set on off로 바꿀게요. 자, 이런 식으로 스테이트 다루는 것들을 만들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것들을 스테이트로 하고 어떤 것들을 아닌 것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거는 결국 기준은 딱 그거 하나예요. 이제 화면에서 출력이 된 다음에 변경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그래서 변경되지 않을 것들을 굳이 스테이트로 만들어 두실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뭐 만들든 안 만들든 스테이트를 만들어 놓고 업데이트를 안 시키는 거는 뭐 작성하는 사람의 자유기는 하지만, 아무튼 뭐 스테이트, 그러니까 업데이트 되지 않을 것들을 굳이 스테이트로 관리를 하실 필요는 없고, 근데 뭔가 이제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변경이 필요하다, 뭐 그런 것들은 반드시 스테이트에 담아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지금 질문 잠깐 받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없으시면 자, 그럼 저희 잠깐 또 좀 쉬는 시간 좀 가지고 10분 쉬고서 저희 그 3시 반에 다음 내용 계속 진행